우리 행성의 광활하고 고요한 바다 표면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빛이 한 번도 닿은 적 없고 강철도 으스러뜨릴 수 있는 압력의 심해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심해 연구팀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음향 장비가 지구상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파동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리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투명한 물고기와 빛나는 포식자부터 거인의 뼈를 먹고 사는 신비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어떤 세계가 그런 어둠 속에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심연으로 뛰어들어 우리 행성의 깊은 부름에 귀를 기울입니다. 깊이와 숨겨진 생태계. 지구의 바다에서 가장 깊은 부분인 마리아나 해구는 6,000피트 이상의 깊이에 달하며 생명의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지표면의 빛은 이 어둡고 차가운 심연에 절대 닿지 않으며 이곳의 압력은 해수면보다 1000배 이상 높고 기온은 빙점 바로 위를 맴돕니다. 이러한 조건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선박도 즉시 으스러뜨릴 것이지만 이곳에는 광대하고 복잡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탐험에서는 첨단 소나와 심해 잠수정을 사용하여 이 해구 내에 숨겨진 세계를 드러냈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응한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한 해양학 조사 중에 과학자들은 이전에 탐사되지 않았던 깊이에서 오는 특이한 음향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질학적 이상 현상으로 생각되었던 이 신호는 격렬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극한의 깊이에서 생물학적 활동의 징후일 수 있을까요? 이 깊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 특별히 적응했습니다. 지구의 핵에서 솟아나는 광물과 가스를 먹고 사는 작은 박테리아부터 빛을 통해 소통하는 크고 생물 발광을 하는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해구의 생태계는 더 많은 미스터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에서 오는 이상한 신호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일 수 있을까요? 마리아나 스네일피쉬, 압력의 한계에 선 생명.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푸스돌리파리스 스위레이, 즉 이제까지 발견된 어류 중 가장 깊은 곳에 사는 기록을 보유한 스네일피쉬의 한 종입니다. 16,000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갑니다. 으스러질 듯한 압력과 빙점 근처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계에서 번성하며 다른 유기체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스네일피쉬는 대부분의 물고기가 부력을 위해 사용하는 불에가 없습니다. 극한의 압력으로 인해 불에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몸이 부드럽고 젤라틴질이며 이는 심해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물고기의 세포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단단한 골격 구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스네일피쉬의 신체 구조는 다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법을 터득한 진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물고기나 그와 같은 다른 생물들이 신비한 신호의 근원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스네일피쉬와 같은 심해 생물의 행동을 계속 연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해구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 즉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호를 방출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생물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베러라이 피쉬, 심연의 투명한 생물. 빛이 전혀 없는 섬뜩한 바다, 깊은 곳에서 베러라이, 피쉬, 마크로우리다,
가장 독특하고 불안한 적응 중 하나를 진화시켰습니다. 투명한 머리로 알려진 이 물고기는 심해의 강한 압력을 견디면서 동시에 기이하고 숨겨진 해양 생물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약 600m에서 800m 깊이에 사는 베럴라이 피시는 반투명한 두개골 안에 거의 완전히 둘러싸인 눈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특이한 특징 덕분에 눈을 회전시켜 위쪽과 옆쪽을 동시에 볼 수 있어 포식자와 먹이를 모두 발견하는 데 능숙합니다. 베럴라이 피시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극한의 깊이에서 광원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심해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물 발광을 하는 먹이나 포식자로부터 희미한 빛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위를 보고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아래를 보는 고도로 전문화된 시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주변의 어두운 물에 녹아들면서 해냅니다. 과학자들이 감지한 신비한 신호가 베럴라이 피시나 유사한 투명하고 빛에 민감한 특징을 가진 다른 생물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물 발광을 감지하고 방출하는 능력은 심해, 탐사 중에 기록된 이상한 주파수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생물들이 빛 신호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이것이 더 깊고 탐사되지 않은 수준에서 음파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심해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소통의 세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해, 드래곤피시, 어둠과 빛의 지배자. 심해의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생물 중 하나는 심해 드래곤피시입니다. 크고 날카로운 이빨과 빛나는 몸을 가진 이 생물은 심연에서 생존의 진정한 달인으로 서 있습니다. 2000m 이상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드래곤피시는 자체적으로 빛을 생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이며 이 현상은 생물 발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빛은 먹이를 유인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통과 위장의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드래곤피시의 배를 따라 위치한 생물 발광 기관은 위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먹이와 포식자 모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심해 드래곤피시가 생물 발광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능력은 전례 없는 깊이에서 감지되는 신비한 신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방출하면서 음파도 생성하는데 이는 적응적인 소통 형태이거나 사냥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 음파가 빽빽한 물을 통과하면서 해양학자들이 기록한 파동 신호로 오인도일 수 있습니다. 드래곤피시의 빛나는 기관과 빛과 소리를 모두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은 수백만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진화 전략을 나타냅니다. 극한의 깊이에서 빛을 생성하는 능력은 바다의 깊은 곳이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한 곳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추적해온 바로 그 신호를 포함할 수 있는 생명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시사합니다. 좀비웜, 바다의 죽음을 먹고 사는 생명. 놀라운 깊이에서 번성하는 또 다른 이상하고 매혹적인 생명체는 좀비웜, 오세닥스입니다. 이 기이한 생물들은 종종 해저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래의 뼈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먹이원을 섭취하는 대신 고래뼈를 분해하는 강력한 산을 분비하여 칼슘에서 영양분을 추출합니다. 이 벌레들은 뼈 안에 유기물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공생 박테리아에 의존하며 이는 그들을 심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이한 생활 방식은 그들에게 섬뜩한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좀비웜은 세계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인 햇빛이 닿지 않는 곳, 대부분의 유기체가 생존할 수 없는 깊이에서 삽니다. 한때 강력했던 바다 거인의 유해를 먹고 사는 이 생물들은 서식지 내에서 다른 생명체를 지원하는 역학을 만들어내며 청소부와 분해자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부패하는 고래뼈에서 방출되는 메탄과 벌레들의 끊임없는 파기 활동이 결합되어 주변 물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기록한 이상한 음향 신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뼈를 먹는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심해, 신호의 근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흥미로운 조사 방향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규칙적인 움직임이나 생물학적 과정이 과학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음파를 우연히 생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상한 좀비 같은 생물들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심해 환경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돼지, 해저의 기묘한 존재.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바닥, 심연에 서식하는 기이한 생물들 중에는 바다돼지, 스코토플라네스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은 전혀 돼지가 아닙니다. 대신 약 7,000m의 극한 깊이에 사는 심해 해삼의 일종인 해양 무척 추동물입니다. 그들의 몸은 부드럽고 분홍색이며 젤라틴질로 작고 촉수 같은 부속지가 달린 통통한 소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해저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며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바다돼지는 혹독한 환경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단단한 외골격이 없어 심해에 으스러질 듯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저에서 얻을 수 있는 희소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사하는 독특한 능력에 의존하며 종종 물의 상층부에서 떨어지는 부패한 유기물로 살아갑니다. 크기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바다돼지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해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들이 깊은 곳에서 기록된 신비한 신호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다돼지의 규칙적인 움직임과 끊임없는 먹이찾기 및 퇴적물 거르기 활동이 결합되어 해양층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신호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이 추적해온 설명할 수 없는 소리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작지만 심해 파동이 발생하는 바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해의 거인, 콜로설 오징어. 심해의 가장 유명하고 무서운 생물 중 하나는 콜로설 오징어, 메소니코트티스 해밀토니로 최대 2,000m 깊이에 서식하는 거대하고 찾기 힘든 포식자입니다. 이 거대한 오징어는 그 크기와 신비로운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이는 최대 40피트까지 자랄 수 있지만 콜로설 오징어는 심해에서 가장 덜 알려진 생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큰 눈과 촉수로 유명한 사촌인 대왕고징어와 달리 콜로설 오징어는 먹이를 잡기 위한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두 개의 엄청나게 긴 포획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눈은 동물계에서 가장 크며 심해의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입니다. 환경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콜로설 오징어는 주로 랜턴피쉬와 다른 생물 발광생물을 포함한 심해 어류를 먹고 삽니다. 빠른 공격과 매복을 포함한 그들의 포식 행동은 심해 센서에 의해 감지된 신비한 파동에 기여할 수 있는 진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물 발광은 먹이를 유인하고 잠재적으로 동종의 다른 개체와 소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호나 소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콜로설 오징어나 유사한 포식자들이 믿을 수 없는 깊이의 물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이나 음향 신호를 방출하고 있다는 가능성은 해양 생물학의 흥미로운 개척 분야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기록된 신호가 이 놀라운 생물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적 발견, 극한 깊이에 대한 적응. 해양 생물학과 유전학의 최근 돌파구는 심해 해구에 서식하는 생물들 사이에서 놀라운 적응을 밝혀냈습니다. DNA 시퀀싱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전에 거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조건에서 번성하는 다양한 유기체의 유전적 구성을 지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으스러질 듯한 깊이에서 유기체는 빙점의 온도, 완전한 어둠, 강렬한 압력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심해 종들은 생존하기 위해 비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심해 생물들은 으스러질 듯한 압력과 차가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독특한 효소를 진화시켰습니다. 특정 종류의 물고기와 갑각류와 같은 일부 종은 혈액 속의 동결을 방지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들은 엄청난 압력에 의해 으스러지는 것을 막는 유연한 세포막과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적응은 유기체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깊은 곳에서 기록된 신비한 음향 신호 중 일부가 이러한 유전적 적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물들의 독특한 생물학적 과정이 생존 메커니즘의 부산물로 음파를 생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심해 유기체에 대한 추가 탐사와 유전 분석은 수수께끼 같은 신호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토록 극한의 깊이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유전적 적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원 탐색, 지질학적 신호 대 생물학적 신호. 마리아나 해구에서 감지된 신비한 신호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파동은 생물학적 활동의 결과인가? 아니면 지질학적 현상인가? 지진 활동, 해저 화산 폭발, 또는 지각판 이동과 같은 지질학적 힘은 음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해 환경은 지각 활동이 활발하며 이러한 자연적 과정이 기록된 신호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의 규칙성과 뚜렷한 패턴은 일반적인 지질학적 사건보다 더 구조적이고 덜 무작위적인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반면에 생물 발광 어류, 심해 포식자, 그리고 베럴라이 피시와 스네일 피시와 같은 독특한 생물들을 포함한 해구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이러한 신호를 생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종종 소통과 사냥을 위해 소리와 빛에 의존합니다. 지질학적 설명이 여전히 그럴듯하지만 심해 유기체가 이러한 신호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이 파동의 근원을 분리하여 그것이 생명에 의한 것인지 지질학적 활동에 의한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해 탐사의 미래, 바다의 비밀을 밝히다.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서 신비한 신호가 발견된 것은 해양 탐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잠수정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해의 광대한 지역은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감지된 신호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생물이나 과정이 이 파동의 원인일 수 있으며 해구의 깊은 곳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래의 탐사 노력은 과학자들이 심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강화된 로봇 잠수정, 심해 드론, 최첨단 소나 시스템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발견에는 환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심해 생태계는 취약하며 그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 탐사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보존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의 진정한 근원을 계속 탐색함에 따라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새로운 생명체, 생태계, 그리고 소통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합니다. 바다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푸는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심해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성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마리아나 해구 아래에서 감지된 신호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본 적 없는 생명체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우리를 아래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즐기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지구의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 떠나는 다음 탐사를 놓치지 마세요. 바다에 숨겨진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에 다시 함께해 주세요.
다음 발견이 우리가 파도 아래 생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